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즐겁지 않고 어색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과 배려만 있다면 설날을 모두가 웃고 즐기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설날을 더 행복하게 만들 팁을 배워보세요. 1. 소통의 기술 대화로 시작하는 화목한 분위기.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 선택하기.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음식 이야기나 여행 계획,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주제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또한 유머를 활용한 대화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개개인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어색한 순간이 생긴다면 조용히 듣는 자세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전환할 기회를 기다리세요. 대화는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대화 주제를 선택하면 설날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개개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세요. 특히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맞장구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청은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추억 이야기로 분위기 풀기. 설날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나누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과거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설날에 있었던 엉뚱한 일이나 가족들이 함께 놀랐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게 될 것입니다. 추억 이야기는 세대 차이를 넘어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겪었던 재미있는 설날 이야기나 전통적인 풍습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 가족 앨범 속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함께 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는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추억은 공유하면 더 큰 행복이 되니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활동으로 연결된 가족. 전통 놀이로 세대 간의 거리 좁히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는 설날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같은 전통 놀이는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특히 윷놀이는 간단한 규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팀을 이뤄 경쟁하는 것도 재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웃는 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게임 자체를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전통 놀이를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설날의 세대 간의 공감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가 전통 놀이의 재미를 기억하며 설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설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족 영화 감상이나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가벼운 코미디 영화나 명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도 설날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 영화 속 장면이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젠가, 루미큐브 또는 간단한 트럼프 카드 게임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는 서로 응원하거나 재치 있는 농담을 나누면서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 영화나 보드게임은 설날에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만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음식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기. 설날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전통과 레시피를 전수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은 송편을 빚거나 재료를 다루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는 순간은 큰 성취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설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면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 갈등 예방과 해결 따뜻한 분위기 유지하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그땐 이런 방식이 있었군요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존중과 공감이 바탕이 된 대화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민감한 이슈에선 유연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 보이기. 설날 모임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자녀 계획 등과 같은 주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세요. 만약 민감한 이슈가 언급되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잘 풀릴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건네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이미 발생했다면 상황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해 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설날은 즐거운 명절이니 대화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과와 칭찬으로 갈등을 빠르게 풀기.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오해나 말실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감정을 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과와 더불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도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정말 애쓰는 것 알아 또는 너의 노력 덕분에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 중재자로 나서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은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해를 넘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4. 특별한 추억 만들기. 기억에 남는 설날로 만들기. 가족 사진 촬영으로 추억 남기기. 설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인 만큼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설날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중 웃고 떠들며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에서 서로의 유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 속에서 세대별 변화를 확인하며 가족의 성장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즈를 다양하게 취하거나 재미있는 소품을 활용해 촬영하면 더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촬영 시간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인화해 앨범으로 남기거나 디지털 포토 프레임에 담아 공유하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사진 촬영은 작은 행동이지만 가족 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대별 가족의 특기를 공유하는 작은 이벤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특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가족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좋아하는 가족은 춤을 보여주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는 분은 간단한 마술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은 특제 음식을 가족에게 선보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예전 경험이나 지혜를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요즘 유행하는 댄스나 기술을 소개하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퀴즈 게임이나 간단한 장기자랑을 통해 웃음을 나누는 것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이런 시간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가족 전체가 한마음이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이벤트가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설날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로 모두가 공감할 시간 마련. 어린 시절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설날 풍습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특별한 명절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가족들이 겪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사건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과 따뜻함이 퍼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전해주며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설날을 더욱 뜻깊은 날로 만들어줍니다. 5. 명절 후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 지속하기. 설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 만들기. 설날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멈추는 것은 아쉽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같은 짧은 안부 인사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고 가족 간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요즘은 SNS나 메시징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나 재밌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족의 소통은 다음 명절을 더 기다려지게 만들고 일상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줍니다. 작지만 꾸준한 연락 습관이 가족의 따뜻함을 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사소한 배려. 명절 이후에도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작은 배려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건강 상태를 물어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드리는 등 사소한 행동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 건강에 좋은 차나 비타민을 선물하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작은 배려를 통해 어르신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더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살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챙기려는 행동은 명절의 따뜻한 기억을 일상 속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특히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이 작은 배려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명절의 따뜻함이 계속되도록 사소한 배려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명절에 계획했던 가족 모임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명절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에 이야기했던 가족여행, 다음 명절 준비, 특별한 모임 같은 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절마다 가족 소풍을 가거나
작은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만남은 명절에 느꼈던 가족 간의 따뜻함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날에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족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더 자주 만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설날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며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 이어가세요. 설날은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대화, 활동, 배려, 추억 만들기 등 오늘 소개한 비결을 실천하면 설날을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의 따뜻함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설날 비결이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못 이루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많으실 겁니다. 흔히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라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노인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피곤함이 계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심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뇌 기능 변화, 생활 습관,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노인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인 불면증의 원인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면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뇌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생성량이 줄어들어 수면 유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깊은 잠을 유지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못 자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낮 동안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밤에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경험이 많으신가요? 뇌 기능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의 햇볕 노출과 적절한 운동이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침 전 빛을 최소화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에는 밝은 조명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이 변화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주기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밤이 되면 졸음을 유도하고 아침이 되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리듬이 점점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보다 저녁에 더 빨리 졸리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너무 일찍 깨어나면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수면 시간은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밤에 충분한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 생성이 조절되면서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일부 약물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약, 이뇨제, 우울증 치료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밤중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우울제는 뇌를 자극하여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도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염, 당뇨병, 위식도 역류, 심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경우 취침 중 위산이 역류하여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가 불규칙하면 밤중에 갈증이나 화장실 문제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불면증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눕는 것이 위식도 역류와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평소 복용하는 약물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졸음이 쉽게 오지 않고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숙면을 취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밤에 TV를 시청하면서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뇌가 흥분하여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취침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설정하고 화면 밝기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늦은 시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잠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 섭취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이후 커피나 녹차를 자주 드시나요?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을 섭취한 후 수면을 취하면 밤중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REM 수면 꿈을 꾸는 단계를 방해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심하다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돕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 같은 허브차는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에는 카페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낮 동안의 에너지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낮 동안의 활동량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몸이 충분히 피로해지지 않아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의 질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지 않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수면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낮과 밤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밤에도 피곤하지 않아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낮 동안 얼마나 자주 움직이시나요? 하루 최소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햇볕을 충분히 받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햇빛을 20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리려면 집안일을 하거나 텃밭 가꾸기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낮에 활동량을 늘리면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환경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침실 환경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방에서는 쉽게 잠들기 어렵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가장 적절한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더우면 몸에서 열을 배출하지 못해 뒤척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이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침구를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이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면서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적절한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라고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침실 온도와 습도는 적절한가요? 오늘부터라도 침실 환경을 점검하고 수면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빛과 소음이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어두운 환경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침실이 너무 밝거나 주변에 소음이 많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불빛이 있는 환경에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잠을 덜 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불빛, TV 대기 모드 불빛 같은 작은 빛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전자기기의 불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 소음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차 소리, 이웃 소음, 가전제품 소음은 뇌를 자극하여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 빗소리, 자연의 소리 등을 활용하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조용한가요? 수면 중 외부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침실의 불빛과 소음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구와 베개가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침구 선택이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구와 베개가 편안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척추와 목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침구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가 가라앉아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간 정도의 탄력을 가진 매트리스가 수면의 질을 가장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개도 중요합니다. 목을 과하게 꺾이게 만드는 베개는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는 경우에는 높이가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고 목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개와 침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침구는 언제 마지막으로 바꾸셨나요? 오늘부터라도 편안한 침구를 선택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좋은 침구는 숙면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면증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뻣뻣해지고 긴장된 상태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는 목 돌리기, 어깨 풀기, 허리 숙이기, 다리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명상도 숙면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면 뇌파가 안정되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일 떠올리기 같은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몸을 이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루틴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불면증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루틴을 만들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도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몸을 천천히 이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수면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낮 동안 햇볕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왜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햇볕과 운동이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면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낮과 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밤에는 졸음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햇볕을 쬐고 계신가요? 하루 30분 이상 야외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 신체 활동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과도한 자극 없이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면을 돕는 음식과 영양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깊은 잠을 잘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멜라토닌 함유 식품으로는 체리, 바나나, 토마토, 호두, 귀리,
우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한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도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칠면조, 닭고기, 두부, 콩, 견과류, 달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수면을 돕는 음식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시나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포함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단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돕는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음식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녁 식사 시 피해야 할 음식과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불량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위산 역류와 소화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면 위가 활발하게 움직여 몸이 쉬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짠 음식도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밤에 갈증이 생기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숙면을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가벼운 샐러드나 삶은 달걀, 찐 감자 같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단을 조절하여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면을 돕는 허브차와 자연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차는 몸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브차를 마신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숙면을 돕는 허브차로는 카모마일차, 루이보스차, 라벤더차, 레몬밤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카모마일차는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불면증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어 늦은 시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벤더 차는 심신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으며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여러분은 취침 전에 어떤 차를 드시나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 한 잔의 허브차는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도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취침 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불면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이 심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잠을 잘 못 자거나
낮 동안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불면증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한 경우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면증의 원인을 신체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구별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수면 다원 검사, 수면 패턴 분석, 혈압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될 경우 수면 중 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불면증이 장기화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면증을 방치하면 낮 동안 졸음,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개인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경우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불면증이 심하다면 병원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이 심할 경우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뇌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고 일정 기간 후 의사와 상담하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 외에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숙면을 돕는 건강보조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보조제로는 멜라토닌, 보충제, 마그네슘, GABA 신경 안정 성분 등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자연적인 수면 호르몬을 보충해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깊은 잠을 자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숙면을 위해 건강보조제를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 건강보조제도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불면증이 심하다면 건강보조제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을 관리하는 행동요법과 심리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수정하여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면증 때문에 절대 잠을 잘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불면증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불면증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잠자리에 대한 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더 불면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잠을 억지로 자려 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불면증을 줄이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 불면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기능 변화와 생활 습관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카페인 섭취, 낮 동안의 활동 부족 등 나쁜 습관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 명상, 햇볕 쬐기, 가벼운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세요. 여섯 번째, 불면증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불면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수면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60대에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기 위해 60대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식습관이 핵심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60대부터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면 10년 뒤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치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력 유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우유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식품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녹차, 강황, 브로콜리,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자주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좋습니다. 귤, 오렌지, 당근 같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항산화 식품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시나요? 하루 한 번이라도 녹차를 마시거나 항산화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다음으로 나쁜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찌개, 절임 음식,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을 중심으로 한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필요할 때는 천연 조미료나 허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 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매년 근육의 1%에서 3%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체가 약하면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팔 근육을 강화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과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아령 운동, 벽을 이용한 푸시업, 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건강을 지키는데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폐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폐 기능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걷고 계신가요? 특히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자연 속에서 힐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력이 증가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장 건강이 좋아야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30% 이상이 균형 감각 저하로 발생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 있기,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운동, 요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가는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을 자주 훈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드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좋아야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몸을 늘리고 균형을 잡는 훈련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할 때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함께 관리하면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퀴즈 풀기 같은 활동도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생활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또한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과 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교류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뇌 활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등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심장병,
신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는 현미, 귀리, 견과류, 채소, 콩류 등이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혈압계나 혈당계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혈관이 있어야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지방 섭취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지방은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과 나쁜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으로 나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지방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는 튀긴 음식, 가공육,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지방을 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음식을 선택할 때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요리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쁜 지방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혈관 건강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흡연과 과음을 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은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낮추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금연을 하면 단 1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금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흡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음도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을 적당히 줄이면 간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흡연과 과음을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혈관 건강을 지키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사할 일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책을 읽거나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낮았다고 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하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30분 정도라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록색을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숲속을 걷거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바쁘더라도 짧은 전화 한 통화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취미 활동이 삶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음악, 댄스, 글쓰기, 가드닝, 요리 같은 활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사회적 관계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일상의 즐거움이 늘어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정적인 생활보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이 건강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가까운 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삶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뇌도 젊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자주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손쉽게 가족과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생각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고 빠르게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젊은 세대와 대화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6가지 필수 습관 기억하시나요?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